이번에 작업할 예제는 거실 창 예제입니다. 그룹 및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창의 크기는 2490과 세로로 1800, 2490에 1800짜리 창 외창이 될 거고요. 외부 프레임의 크기는 틀의 크기는 45mm, 안쪽 창의 틀의 크기는 70mm가 될 겁니다. 유리의 두께는 18mm로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외부 테두리 틀의 두께는 120mm, 안쪽 틀의 두께는 45mm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부재는 그룹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컴포넌트는 양쪽 미닫이 창들은 컴포넌트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의 컬러는 R값 60에 그린값 40, 블루 40에 외관에서 보여지는 밤 색깔 정도의 컬러로 작업을 할 거고요. 유리는 R값 62, 그린값 91, 블루값 5의 컬러로, 그리고 오퍼스티는 10을 주셔서 투명한 물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업 화면을 여신 후 카메라 비포트는 항상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바꿔주십시오. 렉탱글 명령어 선택, Y축 제어로 세워주시고요. 2490에 1800짜리 전체 렉탱글러를 하나 그려줍니다. 옵셋의 명령어를 이용 테두리의 두께는 45mm가 될 거고요. 테두리가 그려졌으면 안쪽은 딜레이트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익스트루를 이용해서 전체의 크기를 그리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두께는 최후에 주셔도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룹을 지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줄자를 이용 X축 제어 후 떨어지는 간격은 각 간격은 600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물론 60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면 보기로 정면을 보실 때 프레임의 두께가 양쪽으로 물려지기 때문에 안쪽 프레임이 75mm일 때 35mm씩 양쪽으로 더 나가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안쪽 창 작업, 옵셋을 이용 70mm, 내부는 딜레이트로 삭제, 메이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은 창이라고 잡을 거고요. 무브를 이용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해서 양쪽으로 붙여놓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에서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Z축으로 밑으로 내리실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70mm 안쪽 면을 지워서 작업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테두리에 있는 그룹을 오픈으로 열어주셔서 푸시풀 이용
면으로 당기기. 물론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120mm의 양쪽인 60mm, 반대쪽도 60mm로 양쪽으로 나가주시면 훨씬 더 작업이 쉽게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또 하나의 다른 팁을 가르쳐 드리면 120mm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60, 60씩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라이노도 전체 길이를 나누기를 기호를 쓸 수 있는데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로 면 잡고 나오실 때 120 나누기 2 라고 치시면 앞으로 60mm만큼 나올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 120 나누기 2, 그러면 전체가 120짜리가 그려지는 걸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내보낸 이유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두께들이 안쪽에 있는 내부 창들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일부러 양쪽으로 미리수를 잡은 거고요. 이 경우 가운데 있는 창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돌출이 되게끔 할 때 45mm, 이때도 메이크 그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면에 있는 애도 더블 클릭해서 여셔서요, 푸시풀을 이용 당기시면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쪽창들이, 작은 창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45mm로 해주시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작업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저희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작업이 끝나셨다면 면을 선택, 앞에다가 유리를 달아주시고요. 물론 이 유리도 메이커 그룹 후 무브로 이동,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에 오게끔 작업을 해주신 후 더블 클릭으로 그룹을 여셔서 나올 때 전체 18mm의 유리이기 때문에 18 나누기 2, 이쪽으로도 18 나누기 2 해서 전체 두께는, 유리의 두께는 18mm로 작업을 해 주십시오. 반대쪽 유리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때도 메이크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셔서 먼저 미드 포인트로 갖다 놓기, 그 다음에 점 잡아서 컨트롤 키로 복사, 붙여넣기로 붙여넣으시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유리 역시 마찬가지로 앞면 잡아서 늘리실 때 18 나누기 2, 반대쪽에서도 18 나누기 2로 양쪽으로 유리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질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이용,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만드실 재질을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값은 적어드린 대로 R 값에 60, 그린에 40, 그 다음에 블루에 20을 넣어주시고요. OK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프레임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부재들의 색깔로 기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마감이 들어갈 거고요.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을 다시 이용, 안쪽에 유리창을 네임을 적으신 후 R 값에 62,
그린값에 91, 블루에 5, 오퍼스티는 10으로 작업 후 다음과 같이 투명이라고 물체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유리에 등록시켜 주시면 투명한 유리창이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라인들에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뽑으실 부분은 전체 치수, 치수는 dim이라는 명칭으로 기입 후 레드 컬러를 이용 치수에 색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크기고요. 전체 크기, 중간중간의 창호의 크기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dim을 X축 제어 후 (600) 위치에 놓으시고 디멘전을 이용 600 위치 가운데 오는지 확인, 치수에 색상 넣기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머지 색상들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X축 제어 600 위치, 에디트에 있는 딜레이트 가이드를 이용 모든 물체의 가이드라인은 삭제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체의 사이즈가 등록되어 있는 외부 창호를 완성해서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포넌트를 활용한 의자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형 지름이 350mm짜리인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형으로 베이스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이 베이스를 이용해서 뚫어야 되는 부분을 렉탱글을 이용해서 로테이트로 돌린 후 지우개 명령어를 이용 각 부분을 지울 겁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지워지는 식으로 작업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 후 측면 살대를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측면 살대의 경우 가로의 폭이 26mm, 세로는 405mm짜리 베이스를 작업 후 이 베이스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꺾이게끔 다시 한번 변경, 그 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여 작업을 완성을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컴포넌트 명령어로 묶어 주셔야 합니다. 컴포넌트로 묶어 주셔야지 단면의 형태를 변경시켰을 때 곡면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각 부재는 항상 그룹,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묶어서 작업을 하셔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업을 여신 후 카메라에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맞춰 주십시오. 원의 중심을 잡아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룰러, 자아 툴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뽑아줍니다. 뽑아진 가이드라인의 중심에서 지름이 350짜리, 즉 반지름으로 계산하셔야 될 텐데요. 350 나누기 2를 기입하여
지름이 350짜리, 반지름은 350의 반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테두리 선택 후 시그먼트가 다음과 같이 100개 정도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곡면으로 부드럽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려진 원을 3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핑, 탑뷰 포트를 이용하여 떨어져야 되는 간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빨이 떨어지는 부분이 5mm이기 때문에요. 위로 갈 때 5 나누기 2, 2.5만큼 올라갈 거고요. 밑부분으로도 5 나누기 2를 작업해 주십시오. 사이드 끝까지 오셨을 때, 가이드라인에 오셨을 때 안쪽으로 13mm 만큼 들어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렉탱글 명령어 이용, 가로의 폭만 5mm가 되면 되기 때문에요. 세로의 폭만 5mm만 되면 되기 때문에 큰 임의의 사각형을 그린 후 선택 툴로 선택, 로테이트 이용, 원점을 기준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각도는 20도입니다. 이때 20도를 하실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복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개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7개로 전체는 총 18개의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는 형식을 맞춰 주십시오. 이후 그룹으로 되어 있는 원형 모양을 익스플로드 시키셔서 그룹 폭파,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가이드라인들은 전부 다 삭제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홈이 파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우개 명령어를 이용,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그림을 다음과 같이 삭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형식으로 나올 거고요. 셀렉트 툴을 이용 3플 클릭,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측면에 있는 살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축에서 Y축 제어, 그림을 그리실 때 26,405짜리 사각형을 하나씩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이용하실 때 위에 시그먼트 선택, 무브, 위아래로 Z축 제어를 한 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선의 크기는 5mm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Z축으로 컨트롤 키로 추가되는 선은 25mm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밑부분도 동일하게 컨트롤 키로 복사, Z축 제어했을 때 5mm, 다시 움직일 때 컨트롤 키 누르셔서 25mm를 눌러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태를 완성해 주십시오. 홈이 파여서 이빨이 물려야 되다 보니까 안쪽 면에 미드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 하나 긋기, 다시 한번 미드에서 미드로 선 하나 긋기를 하신 후 윗부분은 삭제, 바깥쪽 부분은 밑모양이 나오게 삭제하실 때 가이드라인이 선택이 되셨다면 가이드라인은 꼭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하여 제외하신 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도 연결선을 만들어 주시려면 라인을 이용 미드 포인트 찾기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13mm로 정리해 주시고요. 이때 역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5mm이기 때문에요. 양쪽으로 5mm씩 움직여질 수 있게끔 컨트롤 키로 복사 위로 5mm 나누기 2, 밑에 부분도 무브로 컨트롤 키로 복사 Z축 제호 5 나누기 2로 다음과 같이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인을 이용해서 막아 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윗부분을 선택 후 무브를 이용 움직여 주셔서 X축 제어를 움직여 주실 텐데요. 이때 움직여지는 각도는 모양이 많이 틀어지지 않게 끝점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밑부분도 X축으로 제어 후 맞춰 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그먼트들은 지우개를 이용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에서 꼭 Make 컴포넌트를 이용, 복사를 했을 때 한쪽이 변하면 같이 변하는 컴포넌트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살대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크리에이트로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정리해 주십시오. 밑면에 있는 물체는 Z축으로 올라오실 텐데 올라올 때 면은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브를 이용 X축으로 움직여지게끔 해주시고 컨트롤 키로 복제, 그래서 끝부분이 물릴 수 있게끔 작업이 물릴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컴포넌트가 복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양이 변했을 때 같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정면에서 컴포넌트 열기를 여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동시에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는 부분 지우기 후 투포인트를 이용 점 찍고 점 찍어서 앞으로 나오는 간격은 12mm로 정리. 뒷부분 역시 형태를 잡아주실 때 한 번씩 모양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곡면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역시 한쪽의 값을 12mm로 정리. 밑에 부분은 오히려 줄이실 때 10mm로 정리를 하시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한쪽이 변형되면 같이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5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려서 작업하시면 푸시풀 이용 당기실 때 5 나누기 2,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5 나누기 2로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테이트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께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컨트롤 Z로 실행 취소, 두께가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로테이트를 이용 돌아가는 각도 컨트롤 키 추가 20도, 개수는 구멍 파져 있는 17개로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다량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오픈 후 한쪽으로 5 나누기 2, 다음 한쪽으로 5 나누기 2를 이용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이 나오실 겁니다. 윗면의 경우 더블 클릭 후 열어주시고 윗면을 끝스라까지 맞춰주시면 모양이 상부에 붙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밑부분에 살은
원점을 기준으로 드로잉 하나, 이때 옵셋을 이용 면 잡고 엔드 포인트까지 면 잡고 이동하실 때 13mm로 엔터. 안쪽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푸시풀 이용 면 올리기.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면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살 부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원 모델링, Z축 제어를 하신 후 꼭 점을 찍어 주시고 축에 보이시는 요 살대 가운데 부분을 찍으셔서 밑부분을 형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때 3풀 클릭 후 무브로 이동, 찍어서 위로 올리실 때 Z축 제어, 화면 확대 후 Z축 제어 후 엔드에다 갖다 놓습니다. 옵셋 명령어 이용 다시 한번 13mm, 필요 없는 안쪽 면은 삭제 후 푸시풀 이용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원형 의자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원형 의자는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